근데 이런, 이제 제가 첫 번째 회중교회 얘기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올드스쿨들이 그런 뉴스쿨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하거나 디펜스를 했는지 살펴봤다면, 세 번째는 이제 그 침례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게 1830년대가 지금 이런 격동의 신학적 갈등과 격변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장로교에서는 그 뉴헤이븐 신학에 의해서 구파냐 신파냐로 갈라졌을 때 이런 것이 그대로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들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침례교는 처음부터 교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침례교 자체가 회중 제도를 찾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개교회, 로컬 처치 안에 있어요.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목사 한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그 중요한 의사를 결정해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침례교 회중 제도의 핵심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상위 기구라든가 외압을 매우 이제 그 불온시하는 경향이 이제 그 침례교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교단적 모양을 갖추는 기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기구들이 갖고 있는 통제력이라든가 뭐 지배력은 상당히 뭐 장로교나 회중교회의 그 교단 총회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하죠. 이제 그러는데,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누가 어떤 그룹이 나타나면 프리미티브 베프티스트라는,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? 뭐, 원식 침례교회, 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리미티브, 이게 이제 태초, 원초, 뭐, 혹은 뭐, 오리지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이름의, 침례교인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. 1830년대. 이 사람들은 뭐냐면,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칼빈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다른 그 올드스쿨에 있었던 다른 교단들처럼.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자원단체들, 자신들의 침례교를 제외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다양한 형태의 voluntary society들을 전부 다 부정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들끼리가 원래 선교단체의 그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다른 외부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통 칼빈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프리미티브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선교단체하고도 교류를 안 하고 자신들만이 순수한 정통 칼빈주의를 존중하고 보존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.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침례교에서 뛰쳐나와서 자신들끼리 모이게 되는데, 이 단체는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뭐 우야무야 돼버리게 됐답니다. 아무튼 여기도 이런 그 2차 대각성 운동에 통해서 뉴스쿨이 발흥하자 그것에 대한 안티로 뛰쳐나왔던 침례교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티브 베프티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교단들, 특별히 이제 그 개혁파 교회와 그다음에 루터 교회 안에서도 매우 강력한 반작용이 벌어지게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회중교회, 그 다음에 장로교회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제 리폼드 처치가 있는데, 이 리폼드 처치는 대체적으로 이제 화란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자, 이제 뭐 제2차 대각성 운동도 나타나게 되고, 또 이제 감리교적인 웨슬리안 교리도 나타나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 뉴헤이븐에서 진보적인,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형태의 뉴헤이븐 신학들이 나타나게 되고,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 막 벌어지게 되니까, 이런 영향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미국 사회 규모는 작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, 화란 개혁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독일에서 넘어왔던 다양한 형태의 루터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, 그거를 이제 거부한 사람들도 이제 있게 된 거죠. 그런데 이제 화란 개혁교회는 대체적으로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문을 좀 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영향을 이제 적극적으로 혹은 뭐 수동적으로든 이제 받고 수용해서 내재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, 그러는 와중에 1822년에 5명의 목사들이 화란 개혁교회, 더치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뛰쳐나갑니다.
이 화란 개혁교회가 이런 그 뉴스쿨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보수주의자들이죠. 이 5명이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자기들끼리 끌고 나갔는데 매우 고생을 많이 합니다. 그게 그 당시의 흐름과 이제 역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. 그런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30년 정도를 버팁니다. 매우 어렵게 지내다가. 그러다가 1857년이죠. 나간 지 35년이 됐을 때 다시 화란 개혁교회가 그 고백주의적 토대 근거에서 자신들이 이제 믿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뭐 하이델베르크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런 당시의 뉴스쿨의 영향을 완전히 반대하는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. 그 교단의 이름이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.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개혁교회, CRC라고 부르는 매우 보수적인 교단인데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강성한 교단이죠. 이 교회가 생겨납니다. 그래서 CRC는 다시 말하면 미국에 건너왔던 그 화란 개혁교회 중에서 뉴스쿨의 영향을 거부했던 일군의 목사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30년에 걸쳐서 교세를 키운 다음에 결집해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게 됐죠. 그래서 결국 뉴스쿨의 영향이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CRC의 탄생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루터 교회도 이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루터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그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갖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에 펜실베니아 지역에 초창기부터 루터 교회가 들어와서 있었죠.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루터 교회 안에 세대가 1세대, 2세대가 넘어가면서 처음에 독일에서 온 사람들보다 독일말을 썼고요. 그 다음에 독일 개혁교회는 미국에서 있는 청교도들하고는 신학적 결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개토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1800년대에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세뮤얼 슈머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세뮤얼 슈머커. 이 세뮤얼 슈머커는 루터란 교회 출신이었긴 하지만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요. 프린스턴에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터교 집안 출신인데 공부를 장로교 신학교에서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루터 교회가 이 펜실베니아에서 운영하던 그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동네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. 이 게티스버그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던 전쟁터이고 거기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of the people, for the people, by the people 뭐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이제 게티스버그인데 그 게티스버그가 사실은 미국의 그 루터교인들이 독일 루터교인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의 교장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슈머커는 미국에서 나와서 자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말한 친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말을 하면서 독일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 이런 개토화된 문화를 우리가 좀 벗어나서 미국의 주류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언어도 좀 영어를 쓰고 그다음 미국 문화의 그 당시 당대의 흐름들과 좀 조화하면서 주류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그 교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새로운 트렌드였던 그 찰스 피니의 부흥 방식, 뉴 메저를 수용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뉴헤이븐 신학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슈머커는 19세기에 미국에서 그 벌써 1세대, 2세대를 넘어가고 있었던 독일 루터 교회를 미국화시키려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잘 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독일 작센 지방이면은 이제 루터교의 본산이죠. 그 정통파 루터교인들 중에 대거 미국의 미주리 지역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생깁니다. 이게 동부가 아니라 슈머커는 게티스버거, 다시 말하면 펜실베니아,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의
동부 지역에 그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 대표하는 게 슈머커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독일에서 온 사람들, 특히 작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미 중부 지역에 있는 미주리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. 이 미주리 지역은 나중에 이제 미국이 남북 전쟁이 멀어지게 되는 흑인과 백인들 노예 문제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미국의 그 당시는 변경이었고, 지금은 중부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서부의 끝자락에 있었던 새로운 그 개척지인 미주리로 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오게 되는데, 이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인 루터교 신자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왔냐면, 마치 미국이 1620년에 미국의 이 플리머스로 넘어왔던 분리파 청교도들, 영국에서 자신들의 청교도 신앙을 뿌리내리고 싶었지만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서 탄압받게 되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말하는 미국의 선조들, 청교도 선조들처럼 자신들의 모국에서 루터 정통주의를 살아내고 싶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압력과 박해에 부닥치자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진정한 루터 교회를 세우고 루터 교회와 근거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미국 미주리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올 때부터 엄청나게 그야말로 루터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, 루터란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고, 이들이 1847년에 시카고에 모여가지고,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주리 총회라고 하는 새로운 총회를, 독자적으로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. The Evangelical Lutheran Synod of Missouri라고 하는 미국 그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주리 총회라고 하는,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, 이게 이제 결국 미국의 가장 큰 루터교 총회가 됩니다. 이게 지역마다 여러 개 총회가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이면서 규모가 가장 큰, 그리고 한국에 있는 루터교회도 이 미주리 총회의 선교로 세워진 것입니다.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, 그 지역에도 비슷하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루터 교회들이 지역마다 새로운 독자적 총회들을 세우게 됩니다. 뉴욕 북부에 있는 버팔로 총회, 위스콘신 총회, 아이오와 총회,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루터 교회가 막 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 루터교 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. 슈머커로 대변되는 미국 동부에서 루터교회를 미국화시키려고 하는, 그 다음에 이런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에 좀 편입하고 싶어 하는 슈머커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, 갑자기 대량으로 미국에 이민 오면서 새로운 보수적 루터교회를 만들어가는 미주리 총회, 그 다음에 거기와 영향을 비슷하게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룹으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이런 시간에서 이제 중요한 역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크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. 찰스 필립 크라우스하고 그 사람의 아들인 찰스 포터필드 크라우스라고 하는, 이름이 되게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. 둘 다 찰스 크라우스인데 미들네임이 아버지는 필립이고 아들은 포터필드입니다.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1850년대부터 미국의 그 보수 루터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목사여 신학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그 보수주의자들은 미주리를 중심으로 한 여기저기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고, 오른쪽에 있었던 그 이 필라델피아 게티스버그에는 슈머커가 주도가 돼가지고 보다 이제 개방적이고 친부운동적인 뉴스쿨적 형태의 루터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었는데, 이 찰스 크라우스 부자가 바로 이 동부 지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슈머커의 영향을 지우고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정통 루터란 교회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루터의 그 전통적인 교회론, 그 다음에 루터 교회가 주장했던 성찬, 이런 것들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루터 교회가 예전 중심의
그다음에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의와 그다음에 공제설이라고 하는 성찬식 이론 이런 것들에 터해서 예전 중심, 그다음에 교권 중심의 교회로 진화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루터 교회가 가졌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같은 그 고백서 위에 철저하게 루터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목소리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루터 교회의 교권 구조, 그다음에 성찬 중심의 예배 중심의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루터 교회에 이제 뿌리내리게 되면서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력이 루터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이런 반작용에 부닥치면서 루터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서의 교회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